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면 차후가 일단 조금 더 낮아지거든요. 15mm 더 낮아진 상태고요. 자, 하나, 둘, 셋. 오우. 네. 오우. 네. 엄청 좋네요. 힘은 사실 엄청 강력하긴 한데 차가 워낙 덩치가 크고 또 이게 지상고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은 5.3초가 아주 짜릿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만 이 큰 덩치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속도가 굉장히 빨리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야, 힘은 뭐 정말 좋고요. 일반 도로로 나오게 됐을 때 사실 제일 많이 와닿는 부분은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사실 승차감이 많이 딱딱해지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조금 높아지긴 하지만 승차감도 사실 나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요거 인디비주얼 모드에 들어가서 서스펜션만 스포츠로 바꿔서 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스포츠 모드를 선택해버리면 기어 변환 자체를 고RPM으로 쓰게 되니까 요건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컴포트 모드가 뭐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평상시에는 사실 컴포트 모드가 확실히 편하고 좋긴 한데 조금 더 단단해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선택하셔도 괜찮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승차감 자체가 지금 이게 그 SUV S 클래스라고 부르고 서스펜션도 지금 에어매틱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 부드럽고 좋은 승차감이 아주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아니에요. 약간은 조금은 전통적인 그런 좋은 승차감 그런 느낌이고, 요즘 이제 정말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승차감 같은 경우에 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노면을 타면서 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주 좋은 승차감들은 이런 롤들이 거의 없으면서 하체에서 진동을 굉장히 잘 걸러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진동을 못 느끼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뭉툭하면서 고급스럽게 진동이 두둥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한 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 와, 승차감 진짜 와, 정말 좋다. 이거 그냥 이렇게 타고 가면서도 그 느낌이 계속 이렇게 머리에 남아 있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 차에도 사실 조금 기대를 했지만 그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고급스럽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변속을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해보면 지금 이게 9G 트로닉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수 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변속기가 가끔씩 튀더라고요. 이제 수동 모드라 특히나 급가속 할 때 보면 변속기가 이제 시프트 업 하면서도 이렇게 탕 튀는 느낌들이 조금 있어서 이 정도로 튀는 적이 있었나? 그 예전에 7G 트로닉 때 조금 변속기가 많이 튀는 느낌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변속기도 최근에 괜찮았었는데 좀 이제 이 모델에 와서 약간 변속기 튀는 느낌 이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중고속까지도 이렇게 밀어주는 힘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뭐 일단 최고 속도가 250km에 걸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속까지도 잘 뻗어주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속으로 가게 되면 안정성은 그냥 직진만 쭉 할 때는 괜찮은데 차체가 이렇게 딱 가라앉는 느낌은 조금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덩치도 크고 또 SUV고 하체도 높고 하다 보니까 뭐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고속으로 갔을 때 차체가 딱 가라앉으면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사실 벤츠가 중고속에서 워낙 안정감이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잘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벤츠의 고속주행에서 느껴지는 그런 딱 가라앉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어서 조금 그리고 소음도 지금 워낙 뭐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중 접합은 아니거든요. 이중 접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쪽에 뭐 바람 소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차단되어 있는 반면에 노면에서는 조금 도로에 따라서 노면 소음은 조금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차가 굉장히 지상고가 높고 또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뭐 타이어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노면에 따라서는 노면 소리는 조금 들어오는 편.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벤츠의 SUV 모델들은 오프로드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GLS도 이게 뭐 S클래스급이긴 합니다만 오프로드 성능을 잘 갖추고 있어서 사실 오프로드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했었는데 뭐 일정상,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숲길 이런 데 들어가면 바디가 좀 많이 긁히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시승도 하셔야 되는 차기도 하고, 그래서 뭐 테스트라는 게 결국 이제 모래사장이나 언덕이나 뭐 약간의 비포장도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건데, 그런 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오프로드 상태만 조금 설명만 드리면, 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내려보면 위에 스포츠 컴포트가 있고, 내리면 오프로드가 있고 오프로드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지금 지상고가 자동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최저 지상고가 한 칸 기본 레벨에서 한 칸 올라오게 되는 30cm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샌드 모드에 이제 오프로드, 컴포트 오프로드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약간 샌드 모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프로드는 아주 하드하진 않고 이 구동력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뒤 구동력 배분, 그 다음에 제어 이런 부분들을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프로드를 선택하게 되면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까지예요. 그러니까 시속 100km까지는 오프로드로 주행할 수 있다. 이게 약간은 그 4H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오프로드 플러스가 있는데 이때는 최고 속도가 40km까지만 적용이 되고, 요거는 랑 모드예요. ESP도 오프로드 플러스가 돼서 요거는 ESP도 조금은 허용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지상으로 올리는 거는 임의로 올려줘야 되나 봐요. 그리고 HDC도 자동으로 켜지고, 그래서 오프로드 플러스를 선택하게 되면 요때는 최고 속도가 40km까지만 되고, 요거는 바위를 넘거나 요럴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은 기본 모드에서 수동으로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만 올리면 30cm, 그 다음에 60cm, 90cm까지 더 올릴 수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3개를 각각 다양한 자기가 원하는 정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바꿔서 지금 현재는 최저 지상고, 차고 높이를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을 바꿔놨는데, 지금 현재 기본 모드에서 1단계, 2단계, 플러스 2 높이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최고 속도가 시속 40km까지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이 서스펜션을 하나 더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3단계를 올려보시면 요거는 최고 속도를 요 계기판에 20km/h 유지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지금 서스펜션을 지금 3단계까지 올라가면 총 90cm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요때는 최고 속도를 20km까지만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속도가 20km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금 20km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주 험한 바위를 지나가야 할 때는 3단계로 올려서 그때는 20km를 넘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드라이브 모드를 그냥 컴포트로 바꾸면, 그럼 자동으로 이제 그 레벨 0단계로 자동으로 내려오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15mm가 더 내려가고. 자, 그러면 에어 서스펜션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기본 모드에서 오프로드 1단계 30, 2단계 60, 3단계 90mm까지 올릴 수가 있더라. 기본 단계에서 스포츠 모드가 되면 15mm가 내려가고, 그리고 하차할 때 문을 열면 25mm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뒤에 트렁크에서 짐 실을 때 그때 이제 버튼 보셨죠? 그 버튼을 이용하면 최대 50mm까지 뒤쪽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높이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풀체인지 된 3세대 GLS 580 포매틱을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덩치가 상당히 크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힘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조용하고 오프로드 성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사실 SUV의 S클래스라고 부르는 만큼 존재감 자체가 좀 S클래스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S클래스도 그죠? 아시는 것처럼 뭐 S560도 있고 450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 뭐 320, 350 이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S클래스도 이렇게 급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처럼 GLS도 이제 그런 정도의 급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GLS가 S클래스보다는 가죽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마이바흐 모델이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마이바흐한테 줘버려! 그렇게 해서 조금은 덜 고급스러우면서 여유로운 공간과 활용성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급에서 차를 만약에 구매를 한다, 그래서 S클래스나 GLS 중에서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GLS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으로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S클래스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차 뭐 어디 가나 다 인정받으니까 좋긴 하죠. 근데 뭐 GLS라고 해서 어디 가서 뭐 괄시받을 정도의 그레이드는 분명히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도 뭐 정장 입고 차를 탄다고 해서 부담이 될 차도 아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여유롭게 자연 속으로 나들이를 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고급스러운 어떤 존재감은 유지하면서 활용도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저라면 GLS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GLS의 뭐 단점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 자체에 약간 변속기에 조금 튀는 느낌, 그 느낌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요거는 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특성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LS라는 존재 자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그래도 GLS인데 고급스러움이 조금 부족한 거. 특히나 2열, 그래도 이게 GLS니까 2열의 분리형 시트, 그러니까 6인승의 분리형 조금 이렇게 눕힐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좀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7인승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뭐 뒤로 많이 밀지도 못하고 뒤로 많이 눕히지도 못하고 그냥 딱 기본적인 정도만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소렌토의 6인승에 비해서 2열 시트는 그다지 고급스럽지, 이게 운영 자체가 고급스럽지 않다는 점은 사실 조금 아쉽죠. 이게 마이바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는 조금 GLS 고객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바흐까지 아니어도 이 GLS 구입해서 뒷자리를 VIP로 좀 쓰겠다, 뒷자리 그냥 시트만 눕히고 분리형 시트만 돼 있어도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사실 조금 아쉽죠. 6인승이 들어오면 뭐 그러면 좋긴 하겠죠. X7M50i 이런 거에 비해서 뭐 가속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건 그건 단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격이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X7을 가시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은 벤츠다움, 조금 유틸리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GLS가 장점이 또 있으니까. 그런 반면에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외관 디자인이 좀 너무 수수해. 그죠?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점이 없고, 수수하더라도 이게 뭐 레인지로버나 이런 차들처럼 굉장히 좀 유니크하면서 터프한 이미지도 좀 있고 이러면 좀 더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이 클래스를 키워만 놓은 이런 느낌이어서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아쉽죠. 이것도 이제 마이바흐도 있고 또 벤츠 내에서는 G바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조금 이게 저항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점도 사실 조금 아쉽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라든가 어떤 사이즈라든가 또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최첨단 그런 장비들까지 고려해 보면
경쟁력도 괜찮고 매력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게 G바겐에 치고 또 마이바흐에 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그 어중간하게 된 포지셔닝이,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큰 단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가격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 뭐 승차감도 워낙 좋고, 그래서 저라면 S클래스 대신 GLS, 네, 저는 요거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게 시승차가 좀 많이 돌고 그렇게 해서 시승 일정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이 차를 다시 한번 만나서 뭐 오프로드도 한번 가보고 또 뭐 가능하다면 캠핑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고맙습니다. 이 차 대형 럭셔리 SUV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재밌는 기능들도 꽤 많아요. 보시면 특히 이제 웰빙에 들어가 보면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뭐 허리, 어깨 이런 부분들을 각자 따로 이렇게 강도까지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클래식 마사지도 있네. 그다음에 시트 컴포트 해서 뭐 허리 받침이라든가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측면 받침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옆구리 조여주는 거, 네, 이 부분도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 색상 밝기, 이렇게 색상은 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이 부분인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조금 청록색의 조명과 시원하면서도 신선한 바람은 마치 바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바뀌고 그 통풍 시트까지 자동으로 켜져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리프레시가 필요하고 따뜻함을 선택하면 그러면 화면도 이렇게 바뀌면서 아까 통풍 시트가 자동으로 지금 히팅 시트로 바뀌었어. 와, 이럴 수가. 야, 미안해. 히팅은 안 돼. 그리고 지금 요때는 지금 이제 환경들만 바꿔주는데 바이텔러티 이거를 누르게 되면요 음악도 나와. 와, 대박. 그 다음에 조이를 누르게 되면 요때도 좀 긴장이 풀리면서 뭔가 산뜻한 느낌이 나도록 요때도 음악이 나와요. 이렇게 화면도 바뀌고 뭔가 환경을 바꿔주면서 음악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이, 웰빙 누르면 좀 웰빙 같은 음악이 들죠. 음악이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근육 운동을 누르면 있잖아요. 근육 운동을 이용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유용한 정보, 뭐, 이런 유용한 정보도 있고, 재밌는 게, 이 음악 나오는 게 있잖아요. 웰빙에서 누르면, 음악이 바뀌었어요, 아까랑. 조이도 누르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이텔리티랑, 조이랑 웰빙이 음악도 바꿔줘. 화면은 같은 화면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음악을 틀어보면 매번 똑같은 음악만 나오나 싶은데 음악도 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끔 운동하다가 조금 지루하거나 또 뭔가 환기가 필요할 때 이런 거 쓰시면 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재밌네요.